우리의 돈키남 김충남 전문가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돈을 키워드리는 남자 돈키남 김충남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마 가성비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이 가성비란 글자를 쳐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격 대비 성능비를 줄임말로써 지불한 가격에 비해 얼마나 성능, 만족감이 높은지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쉽게 예를 들어보면 제가 노트북을 사려고 알아봤더니 아주 빠르고 성능 좋은 노트북들은 한 100만 원 이상씩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터넷이나 문서 작업 이 정도만 할 거라서 한 5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게 됩니다. 결국은 뭐 고성능은 아니지만 시세보다 반값에 싸게 사서 제가 정말 꼭 필요한 업무에 잘 쓸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있는 노트북을 구매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가성비를 아시겠지만 보험 가입할 때도 적용하게 되면 이 청취자분들도 정말 전문가 못지않은 나에게 맞는 가성비 높은 알찬 보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무조건 비싸더라도 성능도 다 좋고 최고 사양의 제품만 구매하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또 중요한 거고요. 일명 고민하지 마 특약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떤 특약을 또 고민해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보험 가입하다 보면 이 특약 넣을까 말까 고민 많잖아요. 또 가입되어 있는 보험 증권을 보다가도 이 특약이 과연 나한테 필요한가 아닌가 그냥 뺄까 말까 헷갈릴 수밖에 맞아. 없어요. 그 청취자분들이 헷갈려하는 바로 그 특약. 오늘은 혈전용해 치료비 특약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가성비 높은 혈전용해비 특약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성비 높은 특약을 이 시간을 통해 알려드리는 이유. 그래야 동키분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보험료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줄인 보험료로 열심히 저축을 해서 우리가 실제 자산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혈전용해 치료비 특약. 일단 혈전용해가 무엇이냐? 여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먼저 혈전용해 치료비를 알려면 네. 뇌졸중이 뭔지 알으셔야 되는데요. 네. 요즘처럼 갑자기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질 때 발병률이 엄청 높아지는 질병 중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이 뇌졸중은 쉽게 얘기하면 뇌의 혈관이 터져서 뇌 속에 출혈이 발생하는 뇌출혈과 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공식처럼 외우면 좋습니다. 뇌출혈 더하기 뇌경색은 뇌졸중. 뇌졸중은 뇌출혈 더하기 뇌경색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게 뇌졸중이다. 네네, 맞죠. 뇌출혈, 뇌경색 이 두 가지를 다 합친 게 뇌졸중이다. 저희도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네. 그런데 이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은 뇌 속에 고인 피를 좀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이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뇌출혈보다는 발병률도 높고 그리고 또 조기에 발견될 확률도 높아서 발생 후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가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거나 혈관에 생긴 피딱지를 제거하는 그런 치료를 하면 빠르게 호전될 수도 있다는 통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치료를 바로 혈전용해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거네요. 속 시원하게. 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근데 혈관 건강이 안 좋거나 나이를 먹을수록 당연히 혈관 속에 흐르는 피에 이런 피딱지 같은 혈전이 또 생기게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또 쌓이게 되는데요. 그죠. 그 혈관이 막히는 장소가 뇌나 심장의 혈관일 때 그때 혈관 속에 약물을 넣어서 혈전을 녹이고 막힌 혈관과 또는 막힌 심장의 혈관을 최대한 빨리 뚫어주는 그런 치료를 혈전용해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뚫어주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걸 지켜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맞죠. 골든타임.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또 가기도 하잖아요.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의하면 뇌졸중으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중에서 90% 이상이 정맥 내 이런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증거 자료에 의하면 그만큼 위급 상황에서 막힌 뇌혈관을 뚫기 위해서 이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혈전용해 치료비 특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뇌나 심장에 혈관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런 가족 내력이 있는 분들은 보험을 준비한다면 이 혈전용의 치료 특약을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왜 보험은 확률 게임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뇌나 심장에 문제가 생긴 분들 중에서 90% 이상이 받는 치료가 혈전용의 치료다. 그러면 뇌나 심장과 관련해서 보험을 준비할 분들, 보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있어서 당연히 없다면 자칫 보장의 구멍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보험료도 중요해요. 매달 내는 돈 비싸지 않나요? 맞죠. 이 혈전용의 치료비는 이 보험료로 따지면 뇌혈관 또는 심혈관 진단비나 또는 수술비보다는 보험료가 보장받는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렴한 편이에요. 예를 들면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을 했을 때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매달 한 12,000원씩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단비가? 네. 그러니까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매달 12,000원씩 내야 돼요. 보험료를. 근데 이 혈전용의 치료비 1,000만 원 요건 해도 매월 내는 보험료가 800에서 9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앞서 말씀드린 가성비 있는 특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저렴하네요. 1,000원도 안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렴하기 때문에 좀 더 가성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뇌나 심장은 우리 신체 장기 중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높고요. 또 그로 인해서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와 함께 이 가성비 높은 혈전용의 치료비 특약도 같이 준비한다면 정말 갑작스러운 소득 중단에 대한 그런 공백을 메꾸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뇌졸중,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의 90%가 이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거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내 증권을 딱 봤어요. 근데 혈전용의 치료 특약이 없다. 그러면 왠지 이거 없으니까 보험 하나 새로 가입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럴 필요 없습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이 특약? 당연한 맞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혈전용의 치료비 특약 하나 없다고 해서 보험을 새롭게 가입하는 건 저희 돈키호테 방송 취지와도 맞지 않아요. 그렇게 방송하면 PD님도 싫어하세요. 저희가 뭐 PD를 위한 방송입니까? 아니죠. 우리 돈키호테 청취자분들의 방송인데 그 무엇보다 뭐 청취자분들한테 이제 가입되어 있는 분들 다 없다고 해서 다 가입하면 안 되죠. 그럼요. 그래서 전 국민이 거의 가입되어 있는 이 의료 시비를 통해서도 이 혈전용의 치료비에 대한 병음비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거의 입원해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네. 그리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있다면 진단비도 받을 수 있어요. 진단 받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 점검을 하거나 보험 가입을 앞두고 계실 때 그때 혈전용의 치료비 같은 가성비 높은 특약을 덤으로 같이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보험료 때문에 또 걱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보험료가 다소 비싼 그 10,000원 정도 하는 뇌혈관 진단비를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이시고 한 1,000원 정도 하는 혈전용의 치료비를 2,000에서 3,000 정도로 늘리면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나만의 가성비 있는 보험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고 있는 이 뇌혈관 관련된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신다면 없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가성비 높은 걸로 구성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갈팡질팡 선택의 순간을 도우는 본격적인 이야기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떼어오려니까 한번 찾아봐봐. 인터넷 좀 뒤져봐봐. 알았어. 연말정산 간소화 여기 들어가서 보면 되지? 뭐야? 아니 작년에 우리 보험료 낸 게 84만 원도 아니고 840만 원? 참 집안 참 잘 돌아갑니다. 아니 뭐 살림을 나 혼자 해? 여기에 당신 보험료가 제일 많을걸? 그거는 봐야지 하는 거지. 진짜 연말정산 아니었으면 어쩔 뻔. 아니 나야말로 오늘 당신 이런 모습 안 봤으면 어쩔 뻔.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면서 내가 명품 댁을 샀냐 뭐랬냐?
보험료지. 자, 두 분이 아웅다웅하지 마시고요. 돈키호테에서 상담 받아 보시면 해결됩니다. 돈키남이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어떤 사연인 거예요, 도대체? 네, 직장인분들 사이에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그 돈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연말정산인데요. 그죠. 그 연말정산을 하려면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작년 한 해 동안 지출했던 그런 내용들을 출력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 출력물에는 한 해 동안 소비했던 카드값, 병원비, 보험료 등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 주신 가정의 이 남편분이 1년 동안 납입했던 보험료가 840만 원이나 되는 걸 보고 나서 정말 놀라서 돈키호테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840만 원이 1년 동안이었으면은 이게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네, 대략 그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얼마를 내고 있는지 우리 집이 얼마를 내고 있는지 몰랐던 이 보험료를 연말정산 덕분에 알게 되신 사례네요. 네, 맞아요. 일단은 한 40대 부부시고요. 자녀를 두신 3인 가족이에요. 아, 자녀도 네. 있으셨구나. 근데 정말 연말정산 하다 보니까 1년에 840만 원,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한 약 70만 원 정도나 내고 계셨던 건데 대부분 가정들이 그렇듯이 이 가정도 보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위에서 권하니까 아 좋은가 보다 하고 이것저것 또 가입을 하신 거죠. 게다가 보험료도 대부분 또 카드로 납입을 하고 있고 체크카드보다는 또 신용카드 위주로 쓴 상태에서 아 정말 아쉽다. 카드 명세표조차도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정말 연말정산이 다가오는 또 1월이 되어서야 깜짝 놀라서 그제야 파악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카드 명세표만 확인했어도 정말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게요. 아쉽습니다. 일단 이 부부 어떤 것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제일 먼저 매월 납입할 수 있는 적절한 보험료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증권을 보고 어떤 보장이 들어있는지 꼼꼼히 분석하고 나서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보장의 범위나 가성비를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지할 보험과 좀 정리할 보험을 구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사연 주신 부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줄어든 보험료로 대출도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야, 요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는 매월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가 얼마냐? 적절한 보험료부터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 보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이제 가성비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줄어든 걸로다가 뭐 어떻게 대출도 어떻게 갚고 대출도 아니면 또 갚고 저축도 하고. 좋습니다. 굉장히 든든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이어가 볼까요? 네, 이 가정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7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외벌이 소득인데요. 네. 500만 원이셨어요. 그럼 그에 따른 적정 보험료 약 뭐 10%로 잡으면 한 50만 원 정도로 좀 줄이는 게 목표였는데요. 그런데 보험료 그렇게 많이 나간다고 하셨던 그렇게 화내셨던 남편분의 보험료가 무려 46만 원.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본인이 제일 많으신데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많으시면서 그렇게 화를.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의료 실비 특약이 들어있는 종신보험 20만 원, 변액 종신보험 21만 원, 운전자 보험 5만 원 이렇게 총 46만 원이나 내고 계셨는데 화를 그렇게 많이 내셨어요. 근데 어쨌든 시간에 외벌이라고 하셔도 혼자서 종신보험을 2개나 들고 계셨네요. 네네. 다른 보장은요? 네, 뭐 종신보험이 사망 보장을 해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40대 남편분 이분은 사망보험을 추가로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2억이나 남아 있고요. 자녀분도 5살로 어려요. 게다가 아시는 대로 외벌이로 혹시 조기 사망하게 된다면 그때는 남아있는 배우자, 어린 자녀한테는 이 남편분의 소득의 공백이 치명적으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득의 공백을 비싼 종신보험으로만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보험료가 너무나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부담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사망보장을 더 늘리라고 하시면 보험료 줄어들기 힘들지 않아요? 네, 일단 방법이 있죠. 일단 2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는 의료 실비 특약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계약을 좀 줄여서
유지를 한다면 한 7만 원 정도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요. 네. 이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망보험금을 늘릴 차례인데 기존 21만 원짜리 변액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좀 변경을 하면 월 6만 원으로 또 줄어들게 되고 네. 그 대신 사망의 보장은 2억 원으로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종신보험, 종신토록 보장이 되는 사망보장이 아니라 정기보험이라고 기간을 정해서 종신을 네네. 보장하는 이렇게 하니까 보험료 28만 원이 훅 줄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신보험을 조정해서 손해를 본 거는 정말 저 또한 너무나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과정 상황에서 고액의 보험료를 계속 이어나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망 보장은 늘리면서 이 대출 상환이나 또는 자녀가 성인이 되는 그 나이까지만 딱 기간을 정한 거예요. 결국은 남편분의 사망에 대한 보장을 종신이 아닌 정기보험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 가정한테는 유리했던 거죠. 네. 언젠가 정리를 한다면 그때는 손해보는 금액이 더 커졌을 테니까 네, 맞아요. 정리를 한다면 지금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동키 여러분들의 이제 보험 단골 손님이죠. 5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은 이 적립보험료와 불필요한 보장을 좀 없애서 1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네. 기존에 없었던 이 뇌혈관, 심혈관 또 아까 말씀드린 가성비 높은 혈전용의 치료비 같은 그런 특약으로 구성해서 보험을 또 보완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분 보험료는 4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줄어서 매월 28만 원의 여유자금을 만들어드렸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뭔가 부족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웠는데 종신 보장도 오히려 더 늘렸는데 근데 28만 원의 여유 자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아내와 자녀들 보험도 살펴볼까요? 네, 아내분은 결혼 전에 가입한 그 8만 원 정도의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요. 네. 보장 내용, 보험료 괜찮았습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 납입 기간이 6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맞고요. 문제는 최근에 가입한 12만 원짜리 또 CI 종신보험인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대요. 사망보험금도 주고 진단비도 주고 연금도 되고 뭐든지 다 되는 상품으로 잘못 알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 CI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중에서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했을 때 최초 1회한으로 각각이 아닙니다. 최초 1회한으로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는 거고요. 연금으로 받는다면 그 당시에 원금이 안 되는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받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말씀하시기를 이런 설명 제대로 이해했다면 가입 안 했을 거라면서 과감하게 정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과 하나를 가지고 이거 아침도 먹을 수 있고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저녁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는 있죠. 근데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사과 하나 가지고. 그런 겁니다. 세상에 뭐든 다 되는 보험 그런 건 없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가성비 높은 보험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준비를 해야 손해도 안 볼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보험은 보장기간이 20세로 좀 짧게 설정되어 있고 보험료는 또 적립보험료를 포함해서 5만 원이었는데요. 네. 자녀분이 20세가 되면 만기 환급금이 나와서 좋아서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납입한 원금도 아니고 총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한 70% 정도 100%도 아니에요. 결국 저축도 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녀가 20세가 되면 또다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니까 총 납입하는 보험료도 지금 20년, 성인 돼서 20년, 총 40년을 내야 돼요. 납입 보험료도 많아지고요. 무엇보다 성인이 돼서 보험 가입하기 전에 사고력이 생기면 그때는 보험 가입에 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죠. 현재 기준으로 가성비 높게 다시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만약에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요. 만약에라도 건강해야 되지만 만약에라도 어딘가에 질병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장을 못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당연합니다. 역시 뭐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동키남입니다. 자, 그럼 어떤 마법 같은 변화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정리하면 가장인 남편분 보험 4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줄었고요. 네. 아내분 보험 2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줄였고요.
자녀 보험은 좀 늘긴 했지만 8만 원으로 다시 만들어서 상담 받기 전에 71만 원의 보험료가 34만 원으로 줄어서 매달 37만 원의 여유 자금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 잘했네요. 네. 물론 사망의 보장 기간이 종신에서 대출 상환 기간 또는 아이가 성인이 되는 그 기간으로 줄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손해 보는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6천만 원 이상 줄였고요. 사망 보장의 크기는 오히려 더 커지고 보장의 범위가 더 늘어난 걸 감안하면 지금 당장의 손해보다는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 이자 한 푼이라도 덜 내게 만들어 드렸고 실제로 돈이 모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드린 것이 먼 미래에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럼요. 예. 역시 맞춤 상담 전문가 동키남.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에 뭔가 부담 없었어요. 지금 내는 만큼 내도 괜찮은데요? 라고 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부담이 됐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조정이 필요한 거죠. 가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남편분, 아내분 정말 좋아하셨고요. 어찌 보면 정기보험이 맞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종신보험이 필요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비갱신형 보험료가 좀 안 올라서 좋긴 하지만 50대, 60대 분들한테는 또 저렴한 갱신형이 또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보험, 뭐 나쁜 보험 딱 나눠서 덜컥 가입하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또 손해본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한테 맞는 보험, 나한테 어울리는 보험인지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나서 가입하는 그런 현명한 돈키호테 청취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한테 맞는 보험, 나한테 어울리는 보험 꼼꼼히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요 얘기 여러분 별표 200만 개. 자, 오늘은 평소에 내 보험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정산을 하다 깜짝 놀라신 40대 부부의 사연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김충남 전문가의 마법 같은 솔루션을 만난 이후에 거의 보험료가 반 넘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출금까지도 갚게 되신 너무나 걱정이 많이 사라지신 그런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2413님께서요.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이 있는데요. 뇌 관련 보장이 뇌출혈로만 되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보험 특약만 가입이 가능할까요? 현재 먹는 약은 없고요. 52세입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혈전용의 치료비도 구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보장들은 필요 없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혈전용의 치료비 이렇게만 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얼마 정도일까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네, 그거는 이제 보험을 구성하기 나름인데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담보만 넣을 수 있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뇌혈관 원하면 뇌혈관만 그리고 뭐 혈전용에 이렇게 있는데 회사마다 다르지만 이 최소 보험료라는 게 좀 있어서 그런 걸 다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뭐 최소 보험료가 3만 원인데 3만 원을 넘지 못했다. 그러면 이때 뭐 기존에 더 없는 것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까 50대 기준으로 뇌혈관 진단비가 한 12,000원 정도 됐으니까 한 1,000만 원 넣고 그리고 나머지 수술비 넣고 하면 대략 한 4, 5만 원 안쪽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 주계약 특약 같은 거 안 넣어도 돼요? 주계약 포함해서. 그거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은 뭐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애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포함해서 한 4, 5만 원 정도. 그렇군요. 네, 요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또 질문 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4860님께서 단기납 종신보험이라는 게 곧 폐지된다고 아는 언니가 얼른 가입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네, 단기납 종신. 상품 이름이 종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종신보험이에요.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는 종신보험. 네. 근데 납입을 짧게 하는 겁니다. 단기납이니까. 단기납. 근데 과거에 한 이 종신보험은 납입하고 나서 뭐 한 10년, 20년, 30년 돼야 그때 원금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종신보험 중에서 이 단기납 종신보험을 보험사에서 5년 납 또는 7년 납, 이렇게 10년 납으로 짧게 하는 건데 네. 한 10년째의 환급률 해지했을 때예요. 해지했을 때 환급률을 한 130% 정도로 맞춰놓은 거예요. 내가 낸 금액에 보다 훨씬 원금의 많나요? 130%. 그러니까 원금의 30% 이자를 붙이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해지 환급금이에요.
당연히 해지하면 사망보험금은 못 받는 없어지는 거죠. 거고. 근데 5년 납입하고 5년을 거치해도 10년째에 130%. 7년을 납입하고 3년을 묶어둬도 10년째 130%. 그냥 10년 동안 쭉 내도 130%. 이게 거진 130%의 환급률을 올려놓는 건데 문제는 이게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이 안 돼요. 원금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절반. 절반도 안 되는. 그러니까 5년 납인데 3년째 해지했다. 음. 그러면 반도 못 찾고. 7년 납인데 중간에 해지했다. 그럼 반도 못 찾아요. 그래서 납입을 마치고 기다렸을 때 환급률이 올라오는 장점이 있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이다. 단 사망 안 하고 살아있을 때 해지했을 때 받는 환급금은 덤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130%, 120% 막 이런 환급률 때문에 혹해서 네. 이거를 저축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게 아니다. 요거는 종신보험이다. 네. 보장성 보험이다라는 환급률은 덤으로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 이렇게 해소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보죠. 첫째, 미래 자산을 위해서는 저축,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선 보험, 보험 점검은 미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점검입니다. 둘째, 무심코 버리는 카드 명세표에서 줄줄 세고 있는 보험료만 찾아도 돈이 모입니다. 보험료는 줄이고 자산은 늘립시다. 오늘 돈키남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충남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